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넥신이 4%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장중에 상승폭이 훨씬 컸어요. 오늘 에로 이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하고요. 전반적인 시황과 앞으로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사 보고 갈게요. 제넥신 미터렛 캐피털과 최대 1조 7천억 기술 이전 계약. 자, 기술 이전 했어요.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 터렛 캐피털의 면역 억제제 신약 후보 물질 GXP1을 기술 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투자사의 지분을 5% 넘겨받는 계약으로 상황에 따라 최대 1조 7천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계속 보겠습니다. GXP1은 제넥신이 개발 중인 새로운 기전의 면역 억제제 후보 물질이다. 현재 뇌졸중, 자궁 내막증, 그리고 조산증 등의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활성화된 T세포의 PD-1 단백질에 결합해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 부분 기사 한번 다 보고 설명드릴게요. 제넥신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터라키피타는 여러 개의 바이오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전문 글로벌 벤처 투자사다. 자회사인 종양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이그렛 테라피틱스 통해 GXP1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넥신은 이번 계약으로 테라피틱스 총 발행 주식의 5%에 해당하는 보통주 100만 주를 계약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주식으로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계약금을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2억 달러, 그리고 서브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질 거고 최대 12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성영철 대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한 근로 벤처 기업에게 자사의 혁신 제품들을 기술 이전하고 그 대가로 파트너사의 주식을 보유해 가치를 증가시키는 윈윈 전략이라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도 파트너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연구 개발과 임상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업 가치를 키워나갈 것. 앞서 제넥신은 올해 식약처로부터 GXP1의 임상 승인을 받고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대장암 등의 자가면역 질환 및 장기 이식 관련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 장기 이식 관련 적응증에 대해서는 올해 초 제넨바이오에게 1,910억 원의 기술 이전한 바 있다. 면역 억제제 시장 규모는 2017년 167조 원에서 2025년 24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자,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걸 보시게 돼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작용 기작과 작용 기전과 이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갈게요. 자, 이게 무슨 치료제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갈게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자, 메모장에서 설명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일단 면역 관문 억제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암세포가요, 이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 주위에 종양 미세환경을 뿌려요. 살려고. 그러면 우리 몸의 T세포가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얘가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우리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 이제 이걸 치워버리고 암세포에 이걸 치워버리고 T세포가 얘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 가셨죠? 쉽죠? 여기서 면역 억제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자가 면역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있고.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가 아니라 우리 면역세포까지 우리 몸에 이 T세포가 이 면역세포가 T세포 중에 T세포는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강한 킬러세포입니다. 얘가 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 GXP를 투여를 하면 자 여기 하이브리드 FC 기술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IR 담당자와 통화를 한 다음에 어떤 작용 기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조금 더 업데이트한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는 T세포에 작용을 해서 T세포가 다른 세포들을 공격 못하게 T세포를 이제 멈추게 만드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진 P1 치료제입니다. GXP1. 이해 가시죠? 쉽죠? 자, 나머지 조금 더 작용 기전과 이거에 대한 임상 그 부분과 그리고 핵심 기술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기술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맨 처음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요, 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계약금을 받고 중간에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고 마지막에 로열티를 받거든요. 근데 이 계약금을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이걸 주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일스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런 언급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임상 단계별로 해서 또 이제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 각각에 대한 부분은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도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 변동폭이 14.8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밀리면서 4.19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쉽죠? 저항대에 맞고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죠? 아쉬워요. 조금 뚫었으면 했는데, 자, 이 부분 좀 언급을 드리고,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기술 수출로 인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력은 저는 원래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인정하시죠? 뭐 사실 인정하고 싶어도 지금 너무 저도 마음속에 이 신뢰에 대한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저도 살짝 충격을 받기도 했고 이번에 백신 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주주분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제넥신도 단기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다만 기술력은 정말 좋은 회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 회사가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말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애로나 만약에 난 더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등 나올 때마다 이 애로나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나올 수가 있고 백신이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NIT 상장이나 관계사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금화를 시켜라라는 말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저는 투자 메시저 TV는 앞으로 이제 계속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네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항상 말씀을 드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방송 때마다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그죠? 파이프라인 세 가지 기술입니다. 여기에 카티라고 하는 자,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이걸 2세대 툴젠과 함께 크리스퍼 카스9과 제넥신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2세대 카티 기술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인정받는 회사, 기술력 좋은 회사입니다. 부족한 부분, 기업에 대한 소통, 신뢰. 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분명히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바이오의약품이 빨리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린 기술이 바로 바이오베토 하이브리드 FC 기술. 유전자 치료 백신은 유전자 치료제예요.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시 다음번에 언급을 드리겠고요. 이걸 갖고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인터루킨 7 하이루킨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인터루킨 7을 우리 몸속에 투여하면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FC 기술, 바이오약품의 반감기를 합쳐가지고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겁니다. 이게 네오 이문테크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며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요한 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제넥신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신뢰와 소통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앞으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을 보고 수급을 보고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좀 보고 한국 증시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혼조로 끝났거든요. 보게 되면 나스닥이 장마판 하락 전환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다우하고 S&P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는데 이걸 보면 백신 구매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 우려가 완화되고 경기가 확대됐다. 다시 그러면서 컨택, 그래서 자동차, 레저, 경기 민감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언택 회사들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에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트럼프 이슈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조금 더 의회가 추가 부양책 9천억 달러 합의했거든요. 상원과 하원이. 이거 진행되면 되는데 이거를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이 수정 법안에 호응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변이 코로나가 확인이 됐었어요.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백신. 이 코로나가 이 단기간에 절대 올해 안에 뭐 잡힐지 안 잡힐지 안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왜냐하면 이게 백신과 변종도 나오기 때문에 이 백신과 치료제가 정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키트 진단도 필요하겠죠? 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합의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진짜 진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업권, 공정경제황후 조성 부분이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유로와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거든요. 즉 국채,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나와서 위험 자산, 원유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에는 호재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주가 상승을 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증시에서 반영이 됐죠. 그리고 어제 좀 정말 특이한 게 있었죠. 장중 LG전자가 마그나와 합작을 하면서 전기 부품 생산한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이거 정말 LG전자가 상한가를 간다? 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LG그룹의 미래 먹거리는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 위주로 시총 상위 이 주들이 종목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죠. 오늘도 삼성전자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고 그동안 증시를 주도해왔던 언택 그리고 10억 대주주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증시를 주도했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장중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개별 종목 섹터 강세 이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영향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시황은 이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고 우리 제넥신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게요. 코스피 수급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들어왔어요. 오늘 1,100억 그리고 기관이 6,200억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죠. 얘네는 사실 단기적인 물량 많이 많잖아요. 어쨌든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지금에서는 보고 그리고 개인이 6조 가까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어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11월 달에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방향이 있다고요. 코스닥 볼게요. 제넥신이 코스닥 대장 섹터이잖아요. 개인과 외국인이 한 달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1조 2천억 외국인이 개인이 9천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들어왔네요. 3천억 3천억씩 어제도 외국인은 들어왔어요.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넥신의 자 수급을 볼게요. 자 기관이 들어왔네요. 오늘은요. 그죠? 기관 한 달 가까이 기관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제넥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투자 주주분들께서 많은 이제 그분 신뢰했던 그 좀 약간 마음이 다치셨던 부분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간 동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로 기술 수출 이슈는 기술력은 좀 검증이 됐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지켜보자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